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게 연말정산인데요. 최대로 환급받기 위해서 미리 점검해야 할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좀 커진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혜택인데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엔 그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만 15살에서 34살이신 청년으로 인정한 나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5년 동안 소득세 9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인데 네. 기존과 비교하면은 일단 이 대상 연령도 늘어났고요. 또 취업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까지로 늘어났고 네. 감면율도 70%도 90%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게 세전 월급 월 한 250만 원, 연봉 3천 정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미리 내잖아요. 그렇죠. 월급을 주기 전에 떼어가지고 미리 냈는데 네. 이때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부담도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주는 근로자 에게 이제 원천징수해야 될 세금은 50만 원 정도를 연간 내야 되는데 이 중에 90%를 감면받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그렇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한 세금은 5만 원 정도 부과되는데 여기에 표준공제라고 있어요. 요거까지 받게 되면 거의 사실상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네. 이거를 뭐 따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감면 신청서를 내야 되긴 하지만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뭐 연말정산할 때 신청서를 아예 작성을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요번에 그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나이가 늘어나서 혹시나 작년까지는 해당이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해당이 추가로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누락만 없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책 많이 읽고 공연 자주 가시는 문화생활 즐기시는 분들 혜택도 커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7월 1일부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문화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이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신용카드를 연간 아무리 많이 쓰셨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화생활 부분은 약 330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연봉 5천만 원이신 분이 문화생활을 하는데 7월부터 한 도서 구매나 공연 관람 비용으로 50만 원 정도 지출하셨다라고 한다면 1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 받으셔서 최대 39,600원 정도를 세금에서 환급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건 뭐 영수증을 따로 챙기거나 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네. 혹시나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영수증 발급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생활이 다 포함되나요? 영화도 포함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도서 같은 경우에는 뭐 만화책이든 아니면 백과사전이든 다 상관없고요. 네. 심지어 전자책이나 중고책도 다 가능한데 네. 영화나 방송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 관람비라고 한다면은 실제 실현 이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연 관람비만 가능하고 네. 혹시 우리가 이제 티켓 배송료나 아니면 중간에 취소해가지고 취소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의료비 공제 대상에 이거 포함되죠? 네, 맞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샀다고 해서 그런데 무조건 이게 의료비로 인정되는 건 아니고 네. 시력 교정용 그리고 특히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쓴 시력 이 교정용 안경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선글라스 안 되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앵커님한테 선글라스를 하나 선물을 했다, 50만 원짜리 선물했다라고 한다면 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이거는 시력 교정용이 아니니까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구매 비용 50만 원에 대해서 15%를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데 네. 시력 교정용으로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 콘택트 렌즈를 연간 소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 공제니까 지방세 포함해서 82,500원 정도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6.5%를 할인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요건을 충족하려면 이게 내가 내 시력 교정용으로 안경을 산 건지 콘택트 렌즈를 산 건지를 확인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신용카드 영수증엔 안 써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안경원에서 발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혹시나 안경원이 폐업을 했다. 1월 달에 산 안경이 있는데 이번에 12월 달에 찾아가 보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때 이 안경뿐만이 아니라 보청기라든지 장애인용 보장구 같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런 물품을 구매를 하실 땐 미리미리 해당 영수증을 발급을 받으셔야
혜택을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웬만한 건 거의 다 나와요. 그렇죠. 지금 안경원 경우처럼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개인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 좀 짚어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외에도 교육비에도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교복이나 체육복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도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데 연간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교복 구입점이나 체육복 구입점 가가지고 연말에 소득공제용, 교육비 공제용으로 영수증 끊어주세요 해가지고 발급을 받으셔야 되고 네. 간혹가다 이제 놓치시는 경우가 우리가 아이들 학원을 보내면은 이거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는데 다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는 되죠. 됩니다. 학교 네.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런데 간혹 놓치시는 분이 뭐냐면 올해 초등학교 보낸 부모님들. 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초등학생이 됐는데 1월달, 2월달에 학교 가기 전에 다닌 학원의 학원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그거 놓치기 쉬운데요. 놓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초등학생 됐으니까 학원비 당연히 뭐 안 되잖아. 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1, 2월에 쓴 건 되니까 이 부분의 영수증도 추가로 발급을 하셔서 내야 되고 또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 재학증명서라든지 수업료 납부증명서 또 자비유학의 자격을 인정받는 서류들을 미리미리 떼서 발급받아서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면 월세 낸 것은 뭐 카드든 현금으로 냈든지 간에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따로 있죠. 네,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요건이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되고요. 일단 뭐 세대주나 세대원이나 집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총 급여액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규모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는데 올해부터는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고시원에 사는데 이거 월세 인정 못 받았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네네. 이것도 가능하다. 얼마까지 되냐면 연간 750만 원. 그러니까 월로 나눠보면 월세 62만 5천 원까지 내시는 분들, 뭐 70만 원 내면 그럼 저는 안 되나요 하는 게 아니라 62만 5천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초과분은 그냥 반영만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10% 세액 공제를 해주니까 거의 10% 금액을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근로소득이 연간 5,5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12%까지 되니까 굉장히 높은 부분을 받을 그러네요.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그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주소지와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당연히 일치해야 되고 그 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송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남편의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썼는데 이분이 중간에 저희 배우자 이름의 통장으로 넣어주세요라고 했을 경우엔 임대차 계약서상의 이름과 다르잖아요. 네. 이 경우엔 중간에 그렇게 집주인이 요구한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증빙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그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오픈이 됐는데 네. 본들 뭘 아는지 그렇죠. 사실상 어떤 거를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앞으로 10, 11, 12월 동안 내가 이대로 지출을 하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공제를 받을 부분을 내 배우자에게 몰아넣는 게 좋을지 나에게 몰아넣는 걸 좋을지 미리 한번 해보셔서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제출을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